명절 선물로 가장 많이 들어오는 선물 세트 중 하나가 바로 식용유죠. 그런데 이 식용유 중 지속적으로 섭취하면 암이나 치매, 혈관 질환을 일으킬 만큼 건강을 해치는 기름이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막상 마트에 가면 종류가 너무 많아서 뭐가 좋은지도 잘 모르겠고 저렴한 기름으로 대충 고르게 되는 경우도 많은데요. 저도 식용유에 대해서 잘 모를 때는 원 플러스 원 제품이나 가장 자주 사용했던 익숙한 기름을 샀던 것 같아요. 날마다 식용유를 사용하여 음식을 요리하거나 드시는 분이라면, 그리고 배달 음식이나 외식을 자주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영상을 반드시 보셔야 합니다. 한번 알아두면 평생 나와 가족들의 건강까지 지킬 수 있으니 주의해서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세요. 이 영상을 통해 못 쓰게 된 식용유를 활용하는 꿀팁과 더 이상 고민하지 않고 바로 사도 되는 건강한 식용유까지 모두 공개합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이 드신 음식을 한번 돌이켜 보세요. 어떤 음식들인가요? 계란 후라이, 튀김, 볶음 반찬은 없었나요? 간단하게는 달걀부터 전, 나물, 돈가스, 각종 볶음밥, 우리가 즐겨 먹는 김치찌개 하나를 끓여도 기름으로 김치를 볶고 찌개를 끓일 때가 많죠. 우리나라 음식에 빼놓을 수 없는 재료가 바로 이 기름이기 때문에 요리를 해서 먹든 배달 음식이나 외식을 하든 끼니마다 알게 모르게 먹는 것이 바로 식용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런 의심 안 드시나요? 몸에 해로운 기름이라면 기업들이 그렇게 수많은 종류의 식용유를 만들어 팔 리가 없고 소비자들은 의심 없이 일상에서 계속 사용 중인데 과연 문제가 되는 걸까? 그럼 술이나 담배는 왜 만들고 유통할까요? 나쁜 기름 한 병 먹는 것보다 건강에 분명히 더 해로운데 말이죠. 꼭 식용유가 아니더라도 식품 산업의 전반에는 워낙 큰 이익이 걸려 있고 제품을 홍보하고 연구하는 데도 돈을 많이 투입하기 때문에 몸에 이루어야 할 음식 재료가 지속적인 노출 가운데 해를 끼침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정보가 넘치는 시장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설마 이게 나쁘겠어 생각이 드는 익숙해진 것들도 늘 정확하게 알아보고 의식을 가진 주체적인 소비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나와 가족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런 음식 산업의 현실을 먼저 파악했으니 지금부터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식용유에 대해 본격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산패가 빠른 식물성 식용유입니다. 식물성 기름은 대부분 씨앗이나 콩에서 짠 것인데요. 이 중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대표적인 기름에는 콩기름, 옥수수유, 포도씨유, 카놀라유, 해바라기씨유, 현미유가 있습니다. 마트에서 파는 대부분의 기름이 아니냐, 뭘 먹어야 하냐 싶을 정도로 익숙한 기름들이죠. 먹을 수 있는 건강한 식용유도 있으니 걱정 마세요. 왠지 식물성 기름이라고 하면 건강하다는 생각이 드시죠? 그러나 씨앗류의 식물성 식용유들은 사실 아주 엄청난 화학적 과정을 거치는데요. 작은 씨앗이나 콩을 통해 기름을 얻기 위해서는 용매제를 사용한 화학 처리를 해야 기름을 끝까지 추출할 수 있습니다. 또 추출한 기름의 불순물을 분리 정제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화학 가공 과정을 거칩니다. 이렇게 고도의 화학 추출 공정을 거쳐서 얻어진 식물성 기름은 대부분 불포화 지방인데요. 불포화 지방은 분자 구조가 불안정해서 산패, 곧 공기, 빛, 열과 만나 기름이 상하는 현상이 빠르고 오메가6 함량도 높습니다. 이 산패된 식물성 기름은 인체의 세포를 손상시키고 혈관을 망가뜨리는 독과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세포가 상하니까 노화도 빨리 오고 아토피, 알레르기 같은 자가 면역 질환이나 각종 암까지 유발하게 됩니다. 또한 식물성 기름의 대부분은 오메가6 함량이 높아서 내가 섭취하는 지방의 오메가3와의 비율폭이 커짐으로 인해 몸에 염증을 많이 일으킵니다. 염증을 많이 일으킨다는 말은 결과적으로 혈관을 상하게 한다는 뜻이고, 그래서 고지혈증과 치매 같은 혈관 질환에 더 걸리기 쉽다는 뜻입니다. 또한 열을 가하지 않은 상태의 상온에서도 쉽게 산패가 되기 때문에
고열에 요리를 하면 당연히 세포 손상, 노화, 염증에 미치는 영향이 더더욱 증폭되겠죠. 발연점이 높은 기름이라고 안심하고 쓰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명절 선물로도 많이 들어오고 직접 사놓은 기름들 그냥 버리기 너무 아까우시죠? 버리지 마시고 다음과 같은 4가지 방법으로 사용해 보세요. 첫 번째, 스테인리스 제품을 사셨을 때 연마제 제거용으로 쓰시거나, 두 번째, 이미 사용하고 있는 스테인리스 제품 중 세제로도 잘 닦이지 않는 부분들을 제거할 때 쓰시면 좋습니다. 세 번째, 주방 후드 기름때 제거에도 유용하고, 네 번째, 요리병에 붙은 스티커를 제거할 때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닦아내는 용도로 생각보다 기름이 많이 필요한데 막상 써야 할 때 좋은 기름으로 쓰려면 그거야말로 아깝더라고요. 두 번째로 주의해야 하는 기름은 유전자 변형 식품인 GMO 식용유입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기름은 대표적으로 콩기름, 옥수수유, 카놀라유입니다. 이 기름들은 다른 식용유와 비교해 저렴하기도 하고 전 부칠 때 특히 고소하고 맛있어서 많이 사용하셨을 텐데요. 앞에서 언급한 산패가 잘 되는 식물성 기름과도 겹치죠. 식물성 기름 중에서도 더더 조심해야 하는 기름이라는 뜻입니다. GMO란 동식물의 유전자 중 유용한 유전자를 골라내서 그 유전자를 가지고 있지 않은 농작물에 넣거나 순서를 바꾸는 등의 인위적인 유전자 조작을 통해 유용한 성질의 동식물을 만들어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도대체 왜 GMO 식품이 우리 몸에 위험한 걸까요? 유전자 변형 농작물은 극한 환경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도록 만들어지고 특히 살충제와 제초제에도 강하게 버티도록 설계되어 농약의 강한 내성을 갖추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기업은 더 많은 생산량과 가격 절감이라는 이익을 봅니다. 그래서 소비자에게도 싸게 공급할 수 있게 되지만 GMO 농작물에 살충제와 제초제가 과하게 사용 축적되어 이를 섭취하는 우리의 건강에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GMO 농산물에는 발암물질인 글리포세이트라는 농약이 녹아들어 있는데 이것이 사람의 골수에 침착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의 골수에는 암이나 병원균을 퇴치하고 알레르기들을 낮추는 인체 면역물질이 있는데 글리포세이트는 이 면역물질의 기능을 저하시킨다고 합니다. 이것은 곧 GMO 식품을 지속적으로 섭취하면 암이나 병원균이나 알레르기에 취약해진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연구를 통해 글리포세이트에 대한 암 발병이 높아지다 보니 2015년 국제암연구소에서는 이 글리포세이트를 발암물질로 지정했을 정도입니다. 우리나라는 식용유와 같은 가공식품 원료로 사용되는 콩과 옥수수의 자급식품 보급률이 낮기 때문에 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식용 GMO 수입국가 1위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지금 우리 집에 있는 식물성 기름의 제품 뒷면을 확인해 보세요. 수입산인가요? 넌 GMO라고 쓰여있지 않다면 GMO로 판단하셔도 무리가 없습니다. 세계적으로 GMO 농작물의 80%는 콩과 옥수수일 만큼 비중이 크고 카놀라유는 원래 양초나 윤활유, 잉크 등의 산업용 오일로만 쓰이다가 GMO 유전자 변형을 통해 식용으로 바뀐 경우라고 하는데요. 특히 카놀라유는 발연점이 높지만 실온에서도 산패가 잘 되고 열을 가할수록 트랜스 지방 같은 안 좋은 지방으로의 변환이 쉽다고 하니 콩기름, 옥수수유, 카놀라유 이 3가지 기름은 절대적으로 무조건 피해주세요. GMO 유전자 조작 식품에 대해 안전하다 아니다 논란이 많은 것이 사실인데요. 식용유뿐 아니라 콩이나 옥수수는 많은 가공식품에 사용되고 GMO 사료를 먹은 육류까지도 그 범위가 정말 넓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 일상에 가까운 식재료이고 건강에 직결되다 보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논란에 대해 판단은 결국 소비자가 하는 것이지만 최소한 뭐가 문제되고 있는지는 알고 선택하는 소비자의 주권의식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러니 모르고 아프게 되지 않도록 이러한 정보를 모르는 분들에게 꼭 얘기해 주시고 공유해 주세요.
이런 GMO 식품의 위험성을 들으시고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가공식품에 유전자 변형 표기제를 실시하면 살 때마다 구별하기도 쉽지 않나 싶으시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는 콩, 씨앗, 카놀라 등을 원료로 하는 GMO 식용유에 대해서는 GMO 표기를 제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식용유의 경우 변형된 GMO 유전자 단백질을 분리하고 지방만 남기 때문에 법 규정에 따라 GMO 표기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과연 GMO 단백질이 제외되었다고 안전한 걸까요? 국민의 알 권리, 선택할 권리가 없다는 것이 너무나 속상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기름을 먹어야 안심하고 먹을 수 있을까요? 자연 상태의 기름이 가장 좋습니다. 화학 가공을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얻어지는 기름이죠. 식물성 기름 중에는 올리브 오일과 코코넛 오일을 추천해 드립니다. 올리브유는 쉽게 산패되지 않고 각종 항산화 물질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그리스인의 장수 식품으로도 유명합니다. 다만 저렴하다고 아무거나 쓰지 마시고 꼭 앞에 엑스트라 버진이라고 쓰인 압착기름을 구입하세요. 회사마다 버진 올리브유, 퓨어 올리브유, 그냥 올리브유도 많이 나오지만 이는 품질이 낮거나 정제유와 혼합된 올리브 오일이라 추천하지 않습니다. 저렴한 가격과 마케팅에 속지 마시고 꼭 열매를 그대로 눌러 짠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드세요. 많은 분들이 올리브 오일은 열을 가하면 안 된다고 알고 계시지만 그건 저가의 올리브유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고품질의 자연합착 올리브유는 발연점도 높고 가열 조리 시 식물성 오일 중 영양소 파괴가 가장 적다고 합니다. 건강에는 말할 것도 없이 좋고요. 심장질환 예방에 도움을 주는 코코넛 오일은 체질에 따라 잘 맞고 아닌 경우가 있으니 한번 드셔보시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엑스트라 버진 아보카도 오일은 성분은 좋은 편이지만 아보카도 오일을 얻어내기 위한 과정에서 환경 파괴 이슈가 있어서 일단 제외했습니다. 버터, 라두유와 같은 포화지방은 분자 구조가 안정적인 특징 때문에 열이나 산소 접촉에 쉽게 산패되지 않습니다. 버터는 마가린 같은 식물성 버터, 가공 버터는 피하시고 풀먹인 소에서 얻은 버터가 좋습니다. 여러분의 고민을 덜어드리기 위해 종류별로 아래 고정 댓글에 참고하실 만한 제품들을 안내해 놓았으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리별로 정리해 드리자면 양식이나 고기 요리에는 버터나 올리브유를 쓰시면 좋고 생선 같은 비린내가 강한 음식에는 코코넛 오일이 잘 어울립니다. 한식에는 옛날에는 많이 썼지만 지금은 좀 생소한 요리용 돼지기름, 소기름, 오리기름을, 샐러드 같은 요리에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당연히 좋고요. 참기름이나 들기름은 냉압착이나 저온압착으로 짠 신선한 제품으로 열을 가하지 않고 최대한 빨리 쓰시는 게 좋습니다. 나는 종류별로 못 산다, 하나만 사겠다 하시는 분들은 엑스트라 버진이라고 쓰여진 올리브 오일을 사세요. 저렴하고 익숙한 식용유를 쓰다가 좀 더 비싸고 생소한 이름을 찾아 쓴다는 게 낯설고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의 건강을 지키고 나도 나이 들수록 아프지 않고 병원 신세 안 지도록 건강에 소소하게 투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사실 나중에 병원비에 쓰는 것보다 여러모로 낫다고 생각합니다. 결정은 여러분께서 하시는 것이지만 부디 아프지 않고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가장 빠르게 꿀팁 가득한 다음 영상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